안녕하세요.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에서 일하는 전종구라고 합니다. 최근에 제가 수행한 고농도 전해질 수용 병에서 일어나는 리튬 이온의 이동 현상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. 이 연구는 몰레큘러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을 기반을 한 계산 및 이론 연구가 되겠습니다. 이 연구의 대상은 WISE, 다시 말해서 Water Insulated Electrolyte인데요. 이는 리튬 전해질의 고농도 수용액을 뜻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물과 리튬이온의 농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WISE는 그 유기용매에 기반한 전해질보다 그 안전하고, 그리고 그 전기화학적인 성질도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 적용했을 때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2015년에 왕슈와 그 다른 연구자들이 이제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요. 여기서는 리튬 TFSI라는 전해질을 물에 녹인 그 21몰짜리 포화 수용액이 사용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와이즈가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에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이제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, 한 가지는 고농도의 그 솔트 컨센트레이션이 얻어질 수가 있어야 되고, 또 한 가지는 리튬 이온의 이동이 굉장히 빨라서 그 전기 전도도가 높은 그런 두 가지 성질이 충족이 돼야 되겠습니다. 이 그림에서는 리튬 TFSI 수용액과 프로필렌 카보네이트를 용매로 사용한 두 가지 유기 전해질의 전기 전도도를 농도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5몰에서 관찰되는 리튬 TFSI 수용액의 전기 전도도가 훨씬 낮은 농도에서 관찰되는 유기 전해질의 전기 전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는 용액의 점도만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결과가 되겠는데요. 그래서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고농도 전해질 수용액의 전기 전도도가 유기 전해질 용액에 비해서 큰 이유를 밝히는 것입니다.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리튬 TFSI 수용액에서 관찰되는 네 가지 원자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했습니다. 이 네 가지는 물의 산소, 수소, 리튬이온, 그리고 TFSI 음이온의 네 개에 존재하는 설포닐 옥시전이 되겠습니다. 이들의 상호작용입니다. 이 연구를 위해서 저는 먼저 리튬 TFSI의 시뮬레이션을 위한 포스 필드를 개발하고, 이를 이용해서 MD 시뮬레이션을 수행했고, 그리고 네 가지 원자쌍에 대한 레이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하고 컨택트 넘버를 계산하였습니다. 컨택트 넘버는 레이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적분으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 결과 리튬이온은 모든 농도에서 TFSI 음이온의 산소 원자보다 물의 산소 원자와 더 강하게 결합을 하고, 그 결합 강도의 차이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각 원자쌍의 결합 강도를 정량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었는데, 이로부터 리튬 OW 원자쌍이 모든 농도에서 가장 안정하고, 그리고 또 그 물과 그 TFSI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지는 수소 결합 네트워크가 있는데, 이것이 농도 증가에 따라서 점점 더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리튬 이온은 물 또는 TFSI에 속하는 산소 원자의 4개로 둘러싸여 있는데, 이 중에서 그 TFSI 산소 원자의 비중이 농도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원자쌍 결합의 동력학적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했는데요. 첫 번째는 루자와 챈들러가 개발한 리액티브 플럭스 타임 코릴레이션 펑션 방법이고, 두 번째는 전통적인 트랜지션 스테이트 티오리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원자 간 상호작용하고 동력학에 대해서 서로 이와 같이 상호 보완적인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. 이 슬라이드에서는 리액티브 플럭스 타임 코릴레이션 펑션 방법을 사용해서 얻은 네 가지 원자쌍의 라이프 타임을 농도에 따라서 표시를 했는데요. 보시다시피 1몰에서 21몰까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라이프 타임은 최소 7배에서 최대 45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
그리고 트랜지션 스테이트 티어리로부터 얻은 라이프 타임은 이 타임 코릴레이션 펑션으로부터 얻은 것보다 약 10배에서 100배까지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그림으로부터. 그러나 어떤 방법을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이 네 가지 원자쌍의 라이프 타임은 같은 순서를 가지고 특히 리튬 OW의 라이프 타임이 모든 농도에서 가장 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리튬 OW 원자쌍이 연력학적으로나 또는 동적으로 가장 안정하지만 리튬 OW 원자쌍과 리튬 OT 원자쌍의 이 둘 사이의 차이는 21몰에서 가장 작다.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리튬 이온의 이동 현상이 이온의 로컬 솔베이션 스트럭처와 다이나믹스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양을 계산을 했습니다. 먼저 리튬 이온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다음과 같이 짧은 시간 구간에 대해서 계산을 했고, 그리고 같은 구간에서 각 리튬 이온의 솔베이션 쉘의 원자 조성, 즉 평균적인 OW와 OT의 개수를 계산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한 솔베이션 다이나믹스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시간 구간의 시점과 종점에서 공히 솔베이션 쉘에 존재하는 산소 원자의 개수 MOW 또는 MOT를 계산을 했습니다. 이들을 Number of Hold of Atom이라고 불렀습니다.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먼저 리튬 이온의 이동 경로는 불균일하고, 그리고 물이 풍부한 구간하고 음이온이 풍부한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1나노세컨드 동안에 리튬 이온이 움직인 궤적을 나타내는 것인데요. 이 중에서 빈 공간이 물이 풍부한 구간, 그리고 이 녹색 점이 많은 구간이 음이온이 풍부한 구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리튬 이온은 항상 1개에서 4개의 그 물 분자에 있는 산소 원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한 리튬 이온 주변에 OW가 많고 OT가 적을 때는 그 리튬 이온은 빨리 움직이고, 또한 그 리튬 OT 간의 원자쌍들이 더 많이 깨질수록 그 리튬 이온의 움직임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실들을 종합을 하면은 그 리튬 OW와 리튬 OT의 상호작용 사이에 그 굉장히 작은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리튬 주변에서 OW와 OT가 그 쉽게 그 교환이 일어날 수가 있고, 그래서 이것이 그 리튬이 움직이는데 도움을 준다,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을 보시려면은 이제 그 최근에 발표된 이 논문을 보시면 되겠고요.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